네, 영상을 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면 연료를 태울 때 필요한 산소의 양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연구진은 로또 1등 당첨.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꿈 같은 일인데요. 여러분들은 로또 1등 당첨이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고 살겠다. 건물을 사서 그 돈을 들고 해외 지만 결국 그 답이 향하는 곳은 한 곳,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언젠가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그게 진짜라면 열심히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불행할까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 돈과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 돈을 버는 게 가능할까요? 부의 비밀을 일찍부터 알아채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30대 초반의 백만장자가 된 람 무어는 책 레버리지에서 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버리지란 경제용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남의 돈으로 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2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려서 1억짜리 부동산을 삽니다. 1년 후에 이 집의 가치가 50% 상승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고 이 사람은 5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이 집을 팔기로 하죠. 이번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2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고 생각해보죠. 1년 후에 집의 가치가 똑같이 50% 올랐지만 1천만 원의 이득만 볼 수 있었죠.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 방법이 5배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준 겁니다. 남의 돈으로 내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이해되셨나요? 람 무어는 레버리지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남의 돈뿐 아니라 남의 노동력과 남의 시간까지 레버리지해서 자신의 삶을 더욱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는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혹은 고용인, 주인 혹은 노예, 리더 아니면 추종자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람 무어의 표현으로 하자면 한쪽은 레버리지를 하는 삶을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편의점만 가봐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편의점에서 노동으로 보내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편의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보다 돈을 더 벌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쓰는 건 아르바이트생인데 말이죠. 시급이 적어서 그렇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을 봐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 남자는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되고 연봉을 무려 2억이나 받지만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며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희생합니다. 그리고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그의 노동과 전문성에 대한 수익은 그 자신보다 그를 고용한 회사에서 더 가져가게 되죠. 우리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희생입니다. 현재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일찍, 더 오래 일을 해야 성공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한 삶,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원한다면 이 성공의 법칙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제도권은 우리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행복을 몇십 년 뒤로 미루며 성실하게 일하기를 바라죠. 일을 덜 할수록 더 큰 돈을 버는 세상. 아직도 안 믿기시나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도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의 시간과 창의성을 레버리지해서 엄청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남들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한쪽이 레버리지하면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합니다. 지금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서 가장 오래 많이 일하면서 가장 적은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그것이
반비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자신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 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국민의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파레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내는데요. 파레토 법칙의 예를 들어보자면 고객의 20%가 수익의 80%를 창출하는 것, 가치의 80%가 노력의 20%에 의해 달성되는 것, 부의 80%를 20%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80대 20 법칙을 이용해서 일을 덜하고 많이 버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80%의 효과는 20%의 노력만으로도 얻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20%의 중요한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도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80%의 일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 거죠. 전체 수입의 20%를 버는데 80%의 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을 할 의욕마저 없어지지 않나요? 람 무어는 철저하게 80대 20 법칙을 기반한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20%의 시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80%의 일은 레버리지하거나 버리는 방식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법칙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가 합쳐진 단어로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인데요. 골프를 치면서 돈 내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2배씩 늘린다고 하면 별로 큰 금액이 걸린 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각 홀마다 돈이 2배로 늘어나면 9번째 홀에서는 25만 6천원, 15홀을 돌면 1638만 4천원, 18홀을 돌면 1억 3107만 2천원이 됩니다. 기업의 매출, 브랜드의 평판, 지식의 습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람 무어는 시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연못에 떠있는 수련도 복리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련은 매일매일 전날 덮었던 수면의 2배의 면적을 덮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로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30일 후에는 호수 전체를 덮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죠. 수면의 절반을 덮는데 29일이 걸렸지만 나머지 절반을 덮는 데에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더 가보자면 4분의 1을 덮는데 28일이 걸렸고 8분의 1을 덮는데 27일이 걸렸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통찰을 가져다 주는데요. 복리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요. 주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월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에게 레버리지 당합니다. 월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기획한 연단위 계획을 수행합니다.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주가 만들어낸 3, 4년 후의 비전을 수행합니다. 기업주들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사회적 리더들에게 영감을 받고 사회적 리더들은 다음 시대를 내다보는 현자들에게서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공정해 보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당신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수입을 얻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장 적은 일을 하고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뿌리내리기도 전에 포기하고 마는데요. 포기하고 다시 하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복리 효과를 보기도 전에 계속 포기하는 것이죠. 씨앗을 심은 다음 날에 내 나무가 어딨지? 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일을 얻으려면 먼저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말은 복리 효과를 완벽하게 요약하는데요. 그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최고의 기회가 있는 미국에서 살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오래 살았고, 이자를 복리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는 당신이 그 일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람 무어는 이 둘을 최대한 빨리 역전되게 하는 것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레버리지 두 번째 리뷰였습니다. 이 책을 처음에 골랐을 때 돈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책을 읽어가면서 이 책이 돈뿐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순위의 업무들을 레버리지해서 더 큰 가치를 생산하는 레버리지 철학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동안 26분이 들어오셨고, 마음에 이제 집중이 되셨죠? 네, 우리가 이 시간, 이 늦은 시간, 전부 이제 부업자들 많이 계실 텐데, 레버리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들어갈 거고요. 이 레버리지 책은 보시면 저도 봤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이제 펼쳐서 좀 공부도 하시면 좋고요.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PPT를 같이 열어서 공유 화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하면 나오고 있죠? 뭐 나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애터미 마스터스쿨 2주차고요. 자, 1주차는 숙제들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판매사 이하로만, 판매사까지도 제가 좀 바꾸려고 했는데 팀장 한 분이어서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자, 2주차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일단 2주차 제목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 같아요. 사실 이걸 가지고 지금 남은 시간 4, 50분에 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는 정말 라인 미팅급인데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1번 초보 사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2번 라인 구축 시 유의사항, 3번 초기 3개월, 4번 스피치 요령.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들어갈 거고요. 기억을 더듬어서 마스터스쿨 제1주차 뭐 했나? 이거 아마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마스터스쿨 하는 의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화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스태님 저기 음소거 관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3번 애터미의 비전, 4번은 우리 애터미에 대한 사훈, 경영 목표, 창업 인형,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주차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음소거를 이거 잠깐만요. 음소거 제가 할게요. 제 말을 안 듣네요. 우리 스텝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진짜 애터미는 월급 벌었던 직장생활, 장사했던 자영업하고는 정말 틀린 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네트워크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이, 저 같은 경우도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는 첫 번째, 제품 애용에 인색하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소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상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강의는 제품 애용에 많이 인색하다. 자, 이런 경우는 내가 확신도 안 생겨요. 제품 애용은 둘째치고 이 네트워크 하면은 막 사람 머릿수만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막 사람 사업 설명만 하러 다니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품 자체가 애용이 안 되면은 자발적인 재구매가 개념 자체도 없고 올라오는 소비자의 포인트도 없기 때문에 제품 애용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과연 집안의 것을 바꿨을 때 포인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애터미에서 앱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앱 아시죠? 아직도 안 까신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애터미 애터미 큐레이터 앱인가 애터미 있어요. 그 다운받으면은 내가 다 체크 표시할 수 있게끔 너무 쉽게 제품 애용을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또 소비자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 애용에 많이 인색하다는 거, 그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주변에게 알린다. 네, 알리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알기도 전에 지금 알리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경우인데요. 제대로 모르면서 주변에 알리다 보니까는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더라고요. 알기도 전에 알리면 뭐 어떻게 되냐면 대처 능력이 안 생겨요.
우리가 현장을 많이 다니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 대처 능력이 생기질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대처 능력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한테 총알을 쏘고 거절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좌절감에 그만둘 생각부터 먼저 하게 돼요. 내가 제대로 모르면서 주변에 알리면은. 초보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애터미가 큰 빅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이 빅 비즈니스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만둔다면은 진짜 큰 소신실이에요. 내가 이 애터미를 몰라본다는 게. 그래서 제대로 좀 알고 나서 알리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팅에 불규칙하게 나온다. 네,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을 못하는데 미팅에 불규칙하게 나오는 거는 교육받는 시간을 아까워하세요. 지금 이 시간도 뭐 뻔한 얘기고 그럴 수 있어서 안 나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애터미는 뭐냐면요. 이 사업은 애터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뭘 이렇게 뭘 팔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 큐레이터의 그 아까 역할 내가 애용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애터미는 뭘 알려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광고 마케터 역할이거든요. 내가 뭘 알려야 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비우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비우고 내가 애터미에 적합한 걸로 머릿속에 채워서 그게 내 입으로 나와야 애터미에서 돈을 줘요. 그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팅에 불규칙하게 나오면 애터미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인데 내가 정보를 들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진행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우는 것에 진심이어야 돼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배우는 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듣는 걸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이걸 들었으면 내가 내 입으로 마케팅이든 뭐든 설명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내가 교육 좀 잘 받고 있어야 내 파트너도 똑같이 또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받는 시간, 또 미팅에 나와서 라인 미팅, 또 팀 미팅 이런 거에 정말 꼬박꼬박 나와서 내가 애터미가 뭔지, 내 머릿속에 뭘 알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이웨이를 한다. 우리 왜 안답병이라고 하잖아요. 나 다 알아. 그리고 내용 들어봤더니 뭐 너무 쉽네.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안답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고집하죠. 똑똑할수록 내가 또 영업을 잘했던 사람일수록 또 잘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본인의 생각을 또 고집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더군다나 우리는 4, 50년을 다른 인생 경험을 하고 오다가 이곳에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본인의 생각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경험이 많은 스폰서나 성공자나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내가 빠른 길이라는 거. 그거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공에 지나치게 조급하다. 네, 이거는 또 뭐 하위 파트너 한 명이나 끝났어. 막 이런 분들도 계시듯이 너무 돈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오히려 지쳐요. 애터미가 어떤 일인지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거절에 보면은 민감하고 상처를 크게 받는다. 제대로 내가 모르다 보니까는 거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나 거절에는 민감해요. 안 민감한 사람들 없을 거예요. 다 사람들은 똑같거든요. 누구나 처음엔 거절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좋고 싼 제품, 우리 총장이 얘기하시잖아요. 원가로 쓰세요. 나도 원가로 쓰고 여러분들도 원가로 쓰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고 싼 제품을 마진 없이 우리는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으로 차익으로. 마진 없이 원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니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사람 어떻게 막 꼬실까 너무 이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막 제대로 마음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거절에 둔감해지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의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우리가 누가 성공을 해갖고 오냐 게임이 아니고 하루에 10번 누가 거절을 10번을 정말 많이 받고 오느냐. 그렇게 게임을 하는 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스폰서를 무시하고 상담하지 않는다. 네.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스폰서에 대한 그 마음을 두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업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라인 스폰서를 무시한다. 자, 그럼 비난하는 순간 정말 처음에는 이거를 모르지만 웬만큼 내가 정말 애터미에 성공하고 싶다면은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가장 성공이 빠른데
업라인을 비난하는 순간 내 사업은 망한다고까지 얘기하셔요.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도 장점이 있대요. 그 장점만 보자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 장점은 조금씩 있대. 단점도 있어. 근데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단점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성공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 내가 고치려고 보완하려고 하면은 평범한 사람을 만드는 거래요.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굉장히 더 특별화시키고 더 특화시킨다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특별한 사람을 조합하는 그 능력이 대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경험을 안 했던 분들은 몰라요. 이게 이론을 깨닫는 거하고 현장 감각으로 깨닫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스폰서들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스폰서든 파트너든 그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평범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을 만들래요. 그 사람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거.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스폰서는 진짜 비난하고 싶으면 그 앞에서 얘기할 용기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다.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다. 나보다 못 배웠다 할지라도 또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또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나보다 훌륭한 인격이 아닐지라도 나보다 못생겼어도 나보다 그래도 스폰서를 존중하라. 충분히 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왜? 이거는 철저한 복제 사업이거든요. 언젠간 나보다 훨 나은 파트너가 나와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성공 못하니까. 우리의 성공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내 밑에 나왔을 때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배워서 나를 무시한다면 어차피 이거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예스 하면서 존중하면서 오는 거가 참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한번 볼까? 또 뭐가 있는가? 할 수 없는 핑계만 말한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장애물에만 집중하는 거죠. 초보자들은. 그래서 뭔가를 내가 조금 따라와서 하나하나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마음의 근육을 쌓게 해줄 텐데 그러기도 전에 핑계대고 하지를 않죠. 그 다음에 전념하지 않는다. 초보자들은 처음에. 인계점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처음에는 아무리 양동이에 물을 붓고 시간을 지나도 금방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열심히 해도 6만 원 받을까 말까. 내가 팽팽 놀고 먹어도 누가 제품만 사니까 6만 원 받을까 말까. 이게 뭐야? 똑같잖아.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열심히 안 해도 그럼 뭐 이렇게 알아서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우리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씨앗을 처음에 심었을 때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하듯이 나무를 막 찾는 사람들. 왜? 나무 어차피 안 보여요. 하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붓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1년 뒤에 나무가 열리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일 안 하지, 전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계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만 한다. 아까 얘기했죠. 스폰서는 무시하고 상담하지 않는다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내 사업에 도움이 전혀 안 돼. 부정적인 말은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다. 그래서 사업 테러, 자폭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비판과 불만을 조금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셀프 코어 리더가 될 준비를 하지 않는다. 늘 종업원의 마인드로 있는다는 거예요. 셀프 코어를 준비를 하려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내가 사장이야. 그리고 뭐예요? 내 월급을 내가 나한테 주는 일이에요. 이 사업은. 근데 꼭 남의 월급 받는 것처럼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3개월이면 셀프 리더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죠. 처음엔 잘 몰라서 그렇다고 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스폰서에게는 나 아닌 수없는 파트너들이 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만 봐줄 수가 없어요. 빨리 내가 혼자 처음 나왔을 때 3개월에는 셀프 리더가 왜 되라 하냐면은 이제 스폰서가 날 끊임없이 업고 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딱 3개월 안내해주고 이분이 못 알아들어. 리더가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리더를 찾아 내려가야죠. 저는 생존인데. 자,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스폰서에게 의존한다면은 내 파트는 누가 봐주겠어요? 내 파트는 내가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부터 사업이 뭐라 내가 장수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에게 나의 성공, 인생, 꿈을 맡긴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성공해서 살고 싶은 삶이 꿈이라면은 그 꿈에 시간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정확해야만 내 몸이 거기 맞춰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 자, 그것이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업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즘은 애터미에 부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부업자의 역할을 한번 보면 여기는 자,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부업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자, 부업에서 벗어난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일단 다 보고 좀 부연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일정하게 움직여야 한다. 저녁 시간, 주말까지. 그 다음에 장기전이 될 수 있지만 마음까지 느슨하면 안 된다. 자, 부업자의 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를 명확히 하고 도전한다. 일을 몇 명 만나기, PB 달성. 자, 기본적으로 부업자들도 이것이 필요한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은 부업하기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이 한국은 더 할 거예요. 부업자가 많아질 건데 부업자의 역할이 점점 굉장히 커진다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부업으로 그러면 시작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을까? 당연히 성공을 갈 수 있죠. 근데 정말 제대로 하는 부업자들이 없으시다는 거. 사업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부업자들은 이 사업은 무슨 투자예요? 시간 투자예요. 내 열정은 두 번째라 치더라도 이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 투자 대신 시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부업자들은. 그래서 시스템 안착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부업자일수록 전업자인 또 센터장인 저보다 더 수첩에다가 일정표를 꼭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플러스 출근 스케줄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는 온라인으로 됐기 때문에 뭐 출근의 개념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저녁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 세미나가 언제 있는지 정도는 알아서 내가 월차, 연차를 뺀다면 3년만큼 아니면 정말 1년만큼이라도 그 본사, 월차, 연차 정도는 전부 세미나, 본사 세미나에 두고 내가 동기부여받고 머리 공부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말고도 센터나 팀 미팅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통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센터 미팅이라든가 팀 라인 미팅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동기부여보다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스폰서와 동행 미팅도 잡는 거를 좀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대신 요일도 정하셔야죠. 왜? 본인들이 부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말에 쓸 것이냐, 저녁에 쓸 것이냐, 토요일에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스폰서를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구축을 게을리할 수가 있거든요. 부업자들은 뭐 한 명 가입하고 칫솔 하나 팔고도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소비자 갖고 돈 벌기는 힘들어요. 소비자를 구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를 우리는 배출하지 않으면은. 그쵸? 자, 그래서 퇴근 시간, 휴일 등등 시간을 꼭 내서 배우고 소비자 만들기를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급 도전을 미뤄요. 부업자들은. 이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절대 애터미는 후원 수당만 받을 거면 애터미를 그만두시는 게 나아요. 당판으로 가셔야 더 많이 받아요. 자, 우리는 후원 수당보다 직급 수당. 직급 수당이 굉장히 커요. 직급 수당은 뭐예요? 너희들의 재심 합력, 힘을 합치는 결과물을 애텀에서 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로 하는 활동이에요, 이거는. 약간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태도라든가 마음가짐이 부업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사이드 잡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간이 없어요. 이걸 사이드 잡으로 부업을 생각하면은 애텀에는 시간 자체를 못 내. 그리고 동영상 하나 들을 시간도 못 내요. 그래서 내가 잡을 하나 더 가진다. 투잡, 쓰리잡, 잡의 의미로 가야지 이것을 뭐 사이드 잡에 사이드를 빼셔야 돼요. 시간대를 달리하는 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알바처럼 하지 말고 또 다른 직장처럼 하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는 거. 부업자들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업자는 남는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 또 팀의 적극, 두 번째는 팀의 적극, 동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자, 내가 5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받을 때, 아니면 200. 자, 이 정도에는 조직이 구축되기 때문에 전업으로 나와서 내 파트너들을 육성해야 돼요. 내 파트너를 육성하는 대가로 후원을 수능을 받는 건데 때로는 뒷걸음질 하다가 이게 뭐 잡는다고 하잖아요. 소가 뒷걸음지다가 쥐를 잡는다고 하듯이 그냥 거저 나온 팀들이 있어서 한쪽은 될지언정 절대 한쪽은 되지 않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내 사업이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번째는 우선순위를 꼭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업자분들은. 그래서 애터미의 가난이를 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정말 애터미 할 시간 없으세요. 영상 하나 들을 시간도 없으시다는 거. 자, 그렇게 부업자들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 라인 구축 시 유의할 점. 제가 라인 구축 시 유의할 점을 제가 조금 이게 책을 요거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보도 뭐 작성 이런가도 비슷한데, 첫 번째. 이거는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라인 구축 시 유의사항. 본인이 두 라인을 구축하는 일이다. 네, 당연하죠. 우리 본인이 두 라인을 구축하는 일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 내가 계보도 작성 전에 라인 구축 전에 우선 알아야 될 것 기초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두 라인은 어차피 구축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정도는 알고 계보도를 깔으셔야 돼요. 무한 단계 그게 머릿속에 계셔야 되고요. 또 우리 3대까지 가는 시스템 소득이고요. 명단 작성을 먼저 한 후에 가입을 해야 돼요. 두 라인을. 그냥 마구잡이를 하다 보면은 너무 좌우 두 그룹이 섞여버려. 섞어버려서 나중에는 뭐 같은 식구끼리도 띄워놓질 않나. 그 다음에 같이 하는 동창끼리도 절친끼리도 띄워놔가지고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먼저 명심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책 내용을 하기 전에 또 하나 계보도를 할 때는 무조건 스폰서와 상담을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본인이 달줄한다고 막 다시면 안 되거든요. 스폰서와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스폰서는 처음에도 그런 실수를 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서 결국 나의 실수로 계보도의 그 시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계보도가 자산, 우리는 뭔가 사업을 할 때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에게 자본을 가지고 그 자본이 우리는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계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두 라인을 구축하는 일이다. 왜 본인이란 말을 썼냐면요. 또 이거 하나. 부부는 한 코드임을 기억해라. 이건 뭐냐면 차명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라인에 스마트 센터에 가입을 해놨어. 언제 스마트 센터 뭐 파트너도 마음에 안 들고 스폰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왠지 저쪽에 있는 안산의 어느 라인이 너무 좋아 보여. 자, 그렇다고 그쪽 옮기고 싶어. 자, 그럼 탈퇴하면 어때요? 1년 기다려야 되죠. 그걸 못 기다리고 남편으로 딱 차명을 해놔요. 자, 그러고서 막 일을 해. 이거 100% 다 걸려요. 자, 근데 정말 내가 이 라인이 이런 경우도 있어. 죽어 있어. 죽어 있고 이제 미동의 매출 같은 게 다 돼요. 이제 내가 직접 구매를 안 했다면은. 자, 그걸 먼저 봐야지. 그냥 급한 마음에 초보자들은 막 남편부터 가입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터미 같은 경우는 미동의 매출이 탈퇴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 좋다는 거. 그래서 부부는 한 코드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부부를 가지고 또 두 줄을 막 깔아요. 아내도 두 줄, 남편도 두 줄. 자, 그러면 결국은 정말 라인이 커봐요. 한 라인은 죽여야 돼요. 어차피. 또 직급자 갈수록 이거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하지 않는 회원 라인 구축 금지, 특히 가족 라인을 구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 이걸 좀 지나가서 밑에 저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여줄게요. 이거 말고, 이걸로 설명해도 될 것 같네요.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인기 해요. 지금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사업하지 않는 회원 라인 구축 금지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붙여놨어요. 자, 나예요, 미가. 자, 근데, 자, 그 M2가 있어. 여기 빨간색. M2 옆으로 M2 쭉 깔잖아요. 자, M2가 일을 안 하는 내 가족이야. 내 동생이든, 뭐, 부모든 상관없어요. 자, 근데 돈을 좀 맞게 해준다고 우측에 내가 내 명단을 막 까는 거, 여기다가. 자, 절대 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사업도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것도 이거 만들어 놨네요. 움직이지 않는 특수관계인 후원시 문제점. 자, 특수, 가족, 해놨어. 자, 엄마 우측으로 해서 나 수당 좀 더 받고 싶어. 자, 그랬을 때 이게 뭐죠? 돼지죠, 돼지. 이분은 일도 안 해. 자, 여기는 열심히 일하는 김씨, 이씨가 나왔어. 중간에 내가 단 명단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일도 안 하는데 여기 내 명단을 달아놨네. 돈 받겠다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도 뛰고 여기도 뛰고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분이 일을 안 하면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 근데 내가 여기 가서 일만 하고 있어.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 라인은 점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밑불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근데 이분이 일을 하는 가족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다 돕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돼지 클럽이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특수 만들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렸다면 이 라인이 전부 다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절대 내 가족, 뭐 삼촌이든 누구든 내가 내 인맥이 많다고, 내가 잘났다고, 나 두 줄 할 수 있어. 나 세 줄 내가 만들 거야. 자, 내 딸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절대 불가능해요. 자, 그렇게 우리 파트너 중에서도 한 분이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결국은 몇 년 뒤에 그 라인을 싹 다 죽이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두 줄로 시작해도 막 12줄이 막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차라리 빨리 이 오른쪽처럼 명단 깔아서 내가 돈이 돼서 100만 원씩 특수 이 가족 라인한테 100만 원씩 주는 게 빨라요, 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애터미 회원 계보도 구축 방법은 특수 라인을 내가 키우지 말 것.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라인이 두 개 다 죽게 되고요. 자, 오른쪽처럼 깔면은 라인이 튼튼하게 이렇게 효과를 보게 되죠. 나중에 특수 이 가족 라인이 본인이 일하겠다 나오면 본인이 우측해서 이분이 열심히 시스템 나오면 또 이분 우측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돕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S가 한 라인 할 테니 P는 한 라인만 해라. 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좌측의 명단이 조금 깔렸다는 이유로 우측으로 줄구장장 자기 명단을 달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해도 안 들리죠. 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또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요 밑에 이제 사업자들, 미는 다 내가 다는 명단들이에요. 자, 이분이 얘기하죠. 자, 여기서 내가 이쪽 라인 내가 할게. 자, 이 사람 보고 M1 보고 자, 내가 이쪽 라인을 내가 할 테니까 자, 이쪽 라인은 너가 해.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M2가 사업을 나왔어요. 자, 그러면 M2는 이쪽 라인은 이제 그 미가 했다고 쳐. 미가 해. 이렇게. 자, 빨간색이 같은 거니까 같은 사람이 한 줄을 잡아요. 자, 이 파란색은 이쪽만 내리기 시작해요. 자, 그랬을 때 자, 스폰서는 명단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폰서 내리는 명단은 오히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요 M이란 이분이 자, 이 M 스폰서 명단이야. 이 명단이 한 줄만 해. 자, 그러면 나중에 자, 이 라인이 이제 이만큼 커져요. 자, 커졌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미라는 이 사람의 좌측은 삽자가 안 나와. 흐지부지해.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분은 이쪽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아는 사람이 없어. 좌측은. 그러면 좌측도 내가 정말 알고 같이 소통하고 이분을 잡으면 좋은데 스폰서 명단 사실 만나기 힘들어요. 스폰서 명단으로는 정말 성공하기 힘들어요. 내 명단으로 내가 파고 가는 게 낫지 스폰서 명단은 사실 허술하고 보면 어쩌다가 어쩌다가 해보임 사는 경우 있으면 그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라인이 커지잖아요. 자, 그럼 스폰서는 어때요? 이 좌측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 라인은 누가 키워요? 자, 이분은 나중에 여기 실컷 키워놨더니 이 좌측이 안 되네?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자, 우측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포인트 부분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빨간색 이 미가 내가 한쪽을 막 내리고 있는데 스폰서가 좌측을 해준다고 그랬어. 자, 근데 오늘 보니까는 이쪽은 많이 쌓였는데 M2가 자, M3 쪽이 너무 안 나와 포인트가. 또 어느 날 M2가 짜증나는 거야. 나 여기 정말 30 됐는데 여기 뭐 15야. 15를 채워야 돼. 자기가 뭐 살 게 있어. 자, 그러면 좌측으로 15를 넣으면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이거 분명히 G라인이 맞잖아요. 자, 근데 여기 넣는 거는 엄청 기뻐할까요? 여기 써있죠? 아니죠. 여기 넣는 건 너메라인 넣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 여기 포인트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좌측이 안 나오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해. 이거는 어느 라인이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애초부터 두 줄을 분명히 하는 걸 알려주고 스폰서 명단은 정말 필요 없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스폰서는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포인트 넣어주고 포인트 넣어줄 수도 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자, 이쪽이 잘 나가. 자, 그러면 스폰서는 잘 나간 쪽을 또 밀어줄 수 있겠죠. 소실적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둘째 치고라도 내 좌측에 있어. 스폰서도 이쪽 소실적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명만 또 삽자가 더 있어도 이건 포인트. 스폰서가 나 이쪽 라인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왜 나 안 도와줘? 올라가 보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사업은 나로부터 두 줄을 해야 되는 거라서 처음부터 그러면 소실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포인트를 넣어줘도 너무 아까운 거야. 내 라인 넣으면서도 내가 넣으면 안 될 곳에 포인트를 넣는 거에 대한 짜증이 폭발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라인만 생각하는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깁니다. 차라리 이렇게 보셔요.
한 라인이 이제 이렇게 돼지클럽도 나올 수 있어. 또 이 라인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 그랬을 때 이 스폰서는 여기 한 라인 나가, 돼지클럽도 나와. 그럼 이 좌측에 아무것도 없다 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스폰서가 이 우측을 도울 수 있겠어요? 못 도와요. 본인 좌측 세워야죠. 돈 벌러 들어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라인만 하라는 경우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내가 한 라인 할 테니까 너도 한 라인만 해. 그럼 각자 한 라인 하면 좋은데 스폰서가 언제까지 명단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두 줄을 명단 작성해서 나누게 하고 스폰서는 그걸 돕는 역할, 인맥 파주는 역할. 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파트너가 일을 안 하고 멈춰 있어? 자, 그 라인 도울 필요가 없죠. 일하는 사람 라인을 돕는 거예요. 두 줄 내리는 사람을 돕고 전업자를 먼저 돕고 그 다음에 부업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갈게요. 소개만 하는 사업자의 경우 계보도 배치는 어떻게 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소개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장에 부딪히면 절대적으로 나는 사업하는 사람 한 줄을 내려야 돼.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무조건 내렸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자, 근데 이분이 사업자라고 하잖아요. 소개만 해, 일 안 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미나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사실 모든 게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가 파트너하고도 많이 싸워요. 우측으로 빼지 말라고. 자, 근데 본인이 가입할 줄 알고 본인이 뺀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순리대로 가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일부러 가지를 막 옆으로 치지 말라는 거지. 그 뜻이지. 뭐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이거는 힘들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6만 원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너무 내가 딱딱 정형화된 탄탄대로만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직급을 가고 싶고 월 500 이상 벌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세미나 이제 참석을 안 하는 이 지인들을 요즘 N잡도 많잖아요. 투잡, 쓰리잡 하겠다고. 자, 그러면 그냥 딱딱 떨어지는 사람만 들어와서는 내가 성장이 힘들다는 거. 왜 아롱이, 다롱이 다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야 솔직히 이분들이 소개해주는 이유는 나도 6만 원 받고 싶거든. 이런 분들을 너무 내치면은 내 조직이 멈추는 경우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당을 타먹는 소비자가 더 많이 들어와야 내가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파트너가 있어야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가 세미나 오지 않는 사람 우측은 달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러 달 필요는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또 뭐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또 우측이 달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 당연해요. 자, 그렇게는 가는데 안내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전업자들이잖아요. 간절한 로망이야. 간절한 소망이야. 우리 그때 많이 싸우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내려갈 수 없다는 거. 그건 인정을 서로 하라는 거. 그래서 좀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내 하부에 몇 명이 정말 들어와. 본사에 전화하면 내 하부에 몇 명이 있나요? 알려줘요. 3,000명이다, 10,000명이다, 50,000명이다. 몇만 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월천댁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아롱이, 다롱이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 깨끗하게 끌어내는 사업은 힘들다는 거. 그래서 나로부터 깊이 두 줄 파는 건 맞지만은 되도록 격가지를 펼치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스스로 뻗어나간 가지를 자르지는 말라는 거예요. 꽃돼지 있어야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 너무 뭐 돼지클럽은 진짜 없어. 이건 정말 잘못된 경우지만 꽃돼지는 뭐냐면은 뭐 사업을 좀 하다가 두 줄 생기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꽃돼지는 누구나 다 있어요. 꽃돼지 없이 없는 라인 가보면은 그분 성장이 어려워요. 꽃돼지가 있는데 몇 명 있는데 보면 그분 어차피 돈 버는 사람이에요. 자, 그걸 조금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를 다양성도 인정해야 되고 개방성도 인정해야 되고 좀 자율성도 인정해 주면서 이걸 두루두루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나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속이 많은 사업자랑 너무 싸우지 마시고 계보도는 스스로 뻗어나간 가지 내가 잘라내지는 말자.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가지가 나올 때마다 싹둑싹둑 잘라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탁탁 변경을 또 바로바로 해버리잖아요. 아이는. 그러면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직급 가기가 어려워요. 직급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조그만 직급은 가지만 큰 직급은요. 때로는 우리가 직급을 팀장을 한 번 유지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자, 3겹조, 4겹조 있으면 좋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가지가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조금 지혜롭게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만 빼는 사람한테도 말하기 나름이에요. 자, 밑에 이 사람이 누가 나왔는데 이 정지현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 이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줘도 미쳐 날아다닐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혜롭게 또 좌측으로 이 사람이 명단을 좀 빼게 하고 한쪽만 내는 사람들은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그리고 우측에 뭐 대바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불을 막 이쪽으로 빼야 돼 막 이러잖아요.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그 대발이 6개월 견뎌봐야 알아요. 대발이라고 해서 정말 대발이 아니고 우리 6개월, 1년을 보잖아요. 자, 그럼 진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추진력 있게 일을 해 나가는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칙을 지키는 건 나로부터 2줄은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생장점 누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그것도 맞고요. 또 내가 매일 신규를 만나면서 생장점을 만나면은 쫄릴 게 한 개도 없어. 파트너들, 스폰서들한테 굉장히 우리가 왠지 진짜 속으로 이렇게 쫄린다 진짜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걸 자꾸 나간다면은. 그리고 생산점의 회원도 내가 가시키고 매출도 내가 넣는다.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어느 쪽에서든 대바리가 나와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은 언제든 내가 함께 키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좌우 상관없이. 그래서 이쪽 줄을 스폰서가 좀 도와서 맡고 이쪽 쪽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부담감이 있어. 이쪽 줄이 250을 내가 진짜 해내야 돼. 해내면 좋아요. 근데 내가 막 해낸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사람이 우측을 못 도와. 그쵸? 자, 그러다 보면 서로가 힘들어져. 그래서 좌우를 본인이 하고 스폰서들은 이분의 좌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환상적이에요. 왜 이쪽 포인트 안 뽑아내나 이쪽 뽑아놨는데 그건 정말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내가 애터미가 어떤 건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아 보이고 생장점 같아. 바로 뎁스를 이 사람을 털어버리는 거. 그런 짓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 라인에서도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진짜 없었다는 거. 그래서 계보도를 또 스폰서도 함께 만들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뎁스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퇴 후 1년 무실적. 이제 이 부분도 내가 알아야 돼요. 미동이 매출 되는지 이제 보시는 건데 요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원 가입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분 언제 가입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내가 알고 계셔야 돼요. 회원 가입 탈퇴를 이거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구매를 안 하면 탈퇴가 돼요. 근데 물건을 구매했다면 12개월 1년 있어야 이제 탈퇴가 돼요. 자, 근데 1년 뒤에도 센터 코드로 막 물건을 사고 센터로 배송하고 내가 진짜 산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미동이 매출 탈퇴라는 게 돼요. 자, 이런 분들도 어떻게 내가 아이디 비번 들어가서 하는지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조금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변경 요청 요령. 라인 변경도 우리가 5일 안에는 아마 한국은 라인 변경이 되거든요. 내 밑에 뭐 아이디가 더 큰 사람이 없다면은 자,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또 라인 변경을 요청할 경우는 관계 유지. 우리가 내 라인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내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관계 유지를 좀 해준다면은 라인을 변경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 자, 그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 중기, 후기 사업의 이제 계획서. 자, 이 부분은 초기는 소비자 계보도 관리예요. 그래서 가입 후 일반 PB라도 주문을 받는 거. 가입한 다음에 그런 계보도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하이포인트가 0이 안 되게 만드는 거. 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두시고 내가 하면 좋아요. 그리고 수당받는 소비자는 왜냐하면 잘 이동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속 관리를 조금 잘해서 전화기 위한 1년에 한 가지라도 쓸 수 있게끔 자, 그 노력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주문하도록 안내해주는 그냥 일자로 내려가겠죠. 처음에는 이제 계보도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하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마트 체인지도 수당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 마트 체인지도 하거든요.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계보도를 보면서 하시고 자, 중기 정도 가면은 자, 부업자들도 나올 수 있고 생장점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보상 플랜을 좀 설명해야 되는 계보도가 있는지 또 애터미의 가치와 크기를 내가 딱 집은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미나 초청할 사람 계보도 그 다음에 예비 사업자 관리 이 사람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예비로 사업자를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의 계보도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보도를 따로 또 출력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맥 파기 누굴 딱 해갖고 그 사람의 좌우로 인맥을 깔아주면서 인맥을 팔 것인지 그래서 계보도를 같이 늘려갈 것인지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을 이 소비자의 좌우로 어떻게 균형 있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게 중기쯤에 가서 계보도의 사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후기로 간다면 결국 내가
후기로 간다 해서 뭐 1년, 10년 뒤가 아니에요. 모든 건 3개월 안에 쇼부가 나요. 애터미는 신규가 들어오더라도 판매사 계보도 관리를 하는 거죠. 후기는 내가 3개월쯤 됐어? 그러면 좌우 소비자 한 30명을 배치할 수 있는 정도로, 이건 진짜 미쳐서 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30명 정도 배치를 하고 생장점을 딱 타깃하고 여기 무조건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좌우를 성장시키는 판매사를 만들기 위한 계보도. 나도 내가 판매사 가면서 누구한테 포인트를 넣을지. 그래서 3개월 때 됐을 때는 판매사를 가져야 이 애터미 사업이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사업에 협력할 사람 누구? 내가 250을 할 때 너가 30, 뭐 B가 30, C가 30 돼서 100만 포인트 정도는 협력자를 뽑아내서 할 거. 그게 결국 사업자 개념은 아니에요. 수당 받으며 쓰는 소비자들한테 그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사업 협력자 발굴을 한다는 거. 자, 그런 쪽으로 후기에는 계보들을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균형 잡힌 계보들은 결국은 팀워크로 소통이 안 되는 계보들은 의미가 없어요. 팀워크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또 직급 계보들은 이제 1년치 아니면 6개월치를 짜는 계보도가 돼야 되고요. 균형 잡힌 라인 전개가 되겠죠. 빈칸에 가순위, 나순위가 없도록 내가 좀 집어넣는 거. 그러면서 나의 수당이 아닌 내 사업자들의 수당액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를 더 많이 배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초기, 중기, 후기 내 계보도 관리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 구축은 아마 깊게 얘기하자면 더 길어요. 더 길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초기 3개월. 요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첫 번째 딸은 확신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자, 제품, 보상 플랜, 뭐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영상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신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시스템에 대한 확신인데, 이거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자를 만드는 도구가 판매가 아니고 시스템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상들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뭐냐면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게 확신의 단계예요. 줌으로 미팅을 하든 무엇으로 미팅하든. 그래서 우리가 방판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결국은 나란 존재가 자신을 위한 결단,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는 거, 확신의 단계.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보상.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개월을 조금 보내는 거예요. 확신의 단계를. 자, 그 다음에 2개월째는 뭘 하느냐? 행동의 단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잖아요. 확신이 생겼잖아요. 확신이 안 생기면 절대 행동이 안 나가요.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하면 행동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확신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고, 또 나의 사업을 한번 작성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도 언제 한번 50만 원까지 벌까? 아니면 뭐 한 달에 2번 맞을까? 100만 원 언제 벌까? 200만 원 언제 벌까? 자, 10년 안에 임페를 가야지.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일레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 혼자 방판처럼 영업했던 사람들은 호일레의 법칙을 하지 않아요. 못 믿어. 막 내가 영업해서 클로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다녀. 근데 이거는 함께하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보완을 시켜주는 레버리지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의 단계를 조금 배우는 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셀프 리더가 오랫동안 1년, 2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착각하는 게 3개월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내가 어린이야, 애기야. 전혀 그게 아니에요. 스폰서하고는 3개월 넘으면 같이 다닐 의미가 없이 내가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서로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그래서 스폰서가 동행할 때가 어디가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걸 해야 되는 단계. 근데 내가 아직 3개월, 1년이 돼가는데도 내가 스폰서에 의지한다. 그럼 내 사업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스폰서는 그분을 계속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밑에 또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가 이 뎁스를 판단을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폰서에게 미리 시스템 참석도 내일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오늘 9시에 세미나 하는 거 들어올 수 있어요가 아니고 3개월이 넘어가면 내가 내 파트너들을 이제는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셀프 리더의 단계를 내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나의 사업 계획서도 3개월째 되면은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력, 또 내가 해왔던 것들, 또 나의 장점은 뭘까? 이걸 어떻게 어필할까? 마이 스토리예요. 우리 이거는 팀 미팅 때 많이 하잖아요. 나의 마이 스토리를 작성해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가갖고 막 제품 설명 굉장히 좋죠. 물론 특징과 효과 얘기하는 거. 근데 내가 이 애터미 좋아, 애터미만 됐다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애터미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이 얘기를 할 준비, 내 마이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 자, 그게 마이스토리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명확한 목표와 달성 시점을 설정하셔야 돼요. 마냥 스폰서가 우리 7월 달에 저희가 좀 뭔가 하고 또 11월 달에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7월 달에 판매사 가셔야죠가 아니고 내가 내 계획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정말 도움을 받아서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2줄이 아닌 1줄만 내가 해도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데 도전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이때 잡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내 사업이면 내가 이게 해보는 게 명확한 목표를 잡는 게 좋고요. 타겟 분석과 공략 방안 제시 이거는 스폰서하고 항상 상담하셔야 돼요. 그냥 마냥 소비자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방판 사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생장점으로 해서 이분을 어떻게 복제시킬 것인지 자 그거를 나의 사업 계획서에 이분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자꾸 명단 갖고 희망 고문을 하지 말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또 시뮬레이션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에 나는 만약에 뭐 성공을 위해서 하루에 소비자를 몇 명을 만나겠다. 나는 뭐 성의 8단계를 몇 번을 듣겠다. 작은 거부터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우린 놔두는 걸 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오토 판매사가 안 됐을 때는 2022년 7월 난 오토 판매사가 되었다. 미리 써놓고 외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업 계획서를 또 써보는 작성 요령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우리는 이 연습이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고 처음 인사하는 자세, 신뢰감을 주는 거고요. 기본 스피치 내용은 저희가 1분 스피치 하잖아요. 자, 그게 다 훈련이에요. 지역, 이름, 직업,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든 내가 인터뷰를 알게 되기 전, 또 알게 된 후에 나의 목표와 나의 또 이제 그런 희망적인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1분 스피치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언제든 스피치 할 수 있도록 준비 연습한다. 내 마이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해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라면 자기 옛날 얘기부터 1분 안에 하라면 막 5분, 10분 넘어가시는 것도 있고요. 또 워크숍에 가도 딱 2분 안에 해야 되는데 5분, 7분 하면 이거 민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사실 재미없어요. 딱 그 키포인트 하나 딱 듣고 하는 거지 딱 그게 이제 5분, 6분 넘어가면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우리끼리 연습을 해놓잖아요. 그럼 내가 소비자한테 가서 뭔가 마케팅을 전하든 내 마이스토리를 정하든 버벅거리지 않고 1분 안에 딱 깔끔하게 끝내면은 더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스피치하고 아니면 상대방을 얘기할 때 좀 가르치는 방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건 절대 금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주저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되겠죠. 내 눈에 불이 나가도 시원찮은데 에너지가 나가도 이제 그런 부분들 자신 있게 표현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숙지를 합니다. 눈으로 이렇게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스피치 요령도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2주차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라인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주차 과제는 저희는 검사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혼자 한번 해보는 건데 나의 성공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단기, 중기, 장기 그 계획서를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한 달에 몇 번 받겠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오토 판매사 언제까지 하겠다. 자, 그런 것들. 저 판매사 도전은 내가 언제 해보겠다. 그리고 나의 계보도 내 위로 스폰서가 저번에 이제 김란 스폰서님 오셔서 알려드렸지만 내 위로 스폰서 포함 내 계보도를 좀 볼 줄 알고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것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써보라는 거. 스폰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숙제예요, 숙제. 그 다음에 동영상 시청은 회사 소개라든가 보상 플랜, 레버리지 효과 낼 수 있는 또 오토 판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저도 아직까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소비자를 전달해 보는 거야. 나만 쓰지 말고 이제 제품 내용을 내가 하면서 좋았던 게 있으면 그 소비자 전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까지 그 30만 PB 적은 게 아니죠, 물론. 근데 한번 3명한테 이 세종대왕상 받은 제품 한번 앱솔루트 한번 팔아보겠다. 3명한테 팔면 30만 포인트거든요. 일주일 동안 내가 30만 포인트 계획 한번 세워보겠다. 자, 그런 목표도 잡으시면 좋습니다.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설명 강의 이외 강아지 앉혀놓고 하셔도 되고요. 해모임이 된다. 핸드폰을 놓고 내가 내 거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연습의 사업 설명, 마케팅을 하든 회사 소개를 하든 내가 해보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 없이 3분짜리, 5분짜리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숙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사 세미나가 이번에 마침 금요일날 석세스가 있잖아요. 본사 세미나를
꼭 동참해서 스폰서 사진 찍기.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 2주차 과제 캡처해 주세요. 요거 제가 뭐 단톡방에 올리긴 할 텐데 요렇게 해서 일단은 2주차를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골 탈퇴, 낡은 제도나 간습 따위로 고쳐야만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다. 자, 이제 1주차는 애터미에 대한 경영 이념을 배웠다면, 자, 이제 2주차는 정말 사업을 느릿느릿 진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비만 더 들어가요. 내가 부업을 하든 뭐 전업을 하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지금 알려드린 우선 계보도 구축 방법, 그게 나의 자본이거든요. 명단이.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2주차는 공유 종지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숙제, 과제 꼭 집에서 해보셔야 성장이 훨씬 빠르게 되시거든요. 이렇게 오늘 2주차 마스터스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